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여러분은 무한리필집 많이 찾으시나요? 저는 원래부터 적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잘 안 가긴 했거든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군대 휴가 나오거나 회사를 안 다닐 때 남자애들이랑 질보단 양이다 하면서 무한리필 고깃집 가끔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워낙 어려서 질 좋은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구우면 똑같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가격이 16,000원이든 19,000원이든 일단 맛이 있어야죠. 목살과 삼겹살을 먹는데 턱이 아프거나 맛이 없으면 단골 고깃집 가면 그만입니다. 스시 뷔페도 저렴하다 해서 갔는데 맛이 없다면 요즘 MZ들에게 단칼에 버림받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반 음식점보다 오히려 가성비 좋은 무한리필집을 많이 찾는다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다양한 컨셉의 무한리필집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슬슬 하나둘씩 폐업을 하네요. 아무래도 동네 상권인데 골목 건너 뷔페 식당이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역시 대한민국은 뭐 하나 잘 된다 하면 우후죽순 생기는 게 특인가 봅니다. 코로나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은 뷔페들이 다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요? 같이 달려보시죠. 일단 첫 번째,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지옥의 경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나는 13,900원으로 팔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갑자기 12,900원에 판매를 해요. 그러면 저라도 거기 갈 것 같아요. 무한리필집은 가격 보고 가는 거잖아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나 오늘 배 터지게 먹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보다는 단체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가면 손님 입장에서 이득이죠. 요즘에는 같은 가격으로 하고 음료 무료 제공이라는 후킹 문구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뷔페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경쟁 구조는 서울 외곽, 신도시, 대학가, 관광지 근처가 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무한리필 골목이 생기면 둘 중 하나입니다. 대박이 나거나 같이 망하거나. 그리고 대부분 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무한리필 창업한 친구의 말로는 19,900원으로 암묵적으로 같이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옆집이 갑자기 17,900원으로 인하하더니 또 다른 가게는 15,900원에 음료 무제한을 제공했다고 해요. 가격을 안 내리면 손님을 뺏기고 내리면 내가 손해를 보고 정말 미칠 노릇이죠. 스스로 마진을 깎아내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손님은 좋겠지만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들의 환상이에요. 과거에는 고기 무한리필이라 하면 고기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샐러드바 퀄리티도 따지고 인스타 감성이 나오는 인테리어를 찾는 젊은 손님들도 계시고 혹시라도 샐러드바가 비위생이라고 생각해서 리뷰 테러라도 당한다면 그걸 본 손님들은 절대 찾지 않겠죠. 심지어는 메인 메뉴와 상관없는 튀김, 라면, 디저트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 돈은 다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마진에서 차곡차곡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장사 시작하면 알아서 손님이 오나요? 인플루언서도 불러야 하죠. 그 인플루언서에게 사례비와 별도의 광고비까지 써야 되고 무한리필 골목이 형성되면 주변 건물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월세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단기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100개 이상 가맹점을 열고 있는데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세 번째는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손님은 늘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무한리필 뷔페입니다. 강북에 있는 삼겹살 무한리필 가게 사장님의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오픈빨로 장사가 잘 됐고 사장님이 가져가는 순수익이 1,0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웨이팅도 있었고 평일도 점심 장사가 괜찮았다고 해요. 근데 1년 하고 4,000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망했습니다. 2021년에는 삼겹살이 키로당 14,000원이었는데 이제는 2만원이 넘었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1,000원을 올렸는데 리뷰에 가격 올라서 아쉽다는 말을 듣고 다시 내렸습니다. 실제로 현재 식용유 20리터 가격도 25,000원에서 42,000원, 김치 단가도 30% 올랐고요. 쌀도 1년 새 2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게를 찾아주신 손님들이 술을 많이 마실까요? 한정된 시간에 고기 먹기 바쁜 손님들은 술 마실 시간이 없습니다. 물가만 오른 게 아니죠.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까지 폭탄처럼 날아옵니다. 냉장고는 5대, 아이스 냉동고도 있고 전기 그릴, 샐러드바 보온기기 등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죠. 전기세는 2022년 대비해서 25% 이상 인상했고 가스비도 올랐습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전기세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사장님들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인상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감당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고요. 특히 주말에 사람들이 많은 특성상 주말 알바를 무조건 써야 하는데 인건비 최저시급까지 올랐으니 참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장 혼자 오픈부터 마감까지 한다면 몸도 상하고 멘탈까지 약해지고 결국 서비스 품질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객이 이탈되겠죠. 매출과 손님 수의 허상을 보고 무턱대고 시작한 사장님들이 많은 업종이 바로 무한리필이에요. 삼겹살 소고기뿐만 아니라 샤브샤브, 스시집, 건대 한번 가보니까 마라탕, 훠궈, 무한리필집도 엄청 많더라고요. 최근 일요일 저녁에 갔을 때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을 했고 나름 서울에서 핫한 지역이었는데도 빈 테이블이 3-4개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프랜차이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순수익을 믿지 마세요. 대부분 이런 무한리필 뷔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제시하는 순수익 30%, 이런 마케팅을 까보면 15에서 15%가 실질적입니다. 한 달에 1억을 팔아도 마진이 적은 현실이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거의 1억 8천에서 2억을 팔아야 사장님이 재미를 볼 수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음식적으로 한 달에 2억 절대 못 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이 좀 있어야 이렇게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럴 텐데 요즘엔 뭐 취업도 어렵고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니 점점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외식도 줄 거고 단체 손님도 한정되겠죠. 오늘은 점점 사라진다는 무한리필 가게들의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